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신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화 하면은 이제 단군 신화를 떠올리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신화를 이야기할 때 이 단군 신화를 가장 중심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군 신화에는 여러 가지 상징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화는 결국 그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특히 단군 신화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앞서 봤듯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 단군 조선, 뭐 이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의 어떤 그 모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단군 신화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무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를 같이 읽으면서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그 한국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이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그냥 이제 그 한국 고전 작품을 일단 소개하는 것을 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소개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문학 작품을 너무 어렵게 문학 작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은 그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문학을 해석자의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개인의 어떤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어떤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역사주의적 비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작품은 그 주변의 상황, 즉, 역사라고 하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작품으로서만 오롯이 볼 게 아니라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주변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면서 문학 작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학 작품이 작품을 단순히 뭐 역사주의적 관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딱딱하게 볼 것이 아니라 문학은 역시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작품 자체를 두고,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문학 작품 해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어찌 되었건, 이 수업에서 첫 번째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부분하고,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어, 좀 의미롭게 접근해 나가시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단군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와 고대 미의식 이렇게 해서 이제 미학적 관점에서 단군 신화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게 음, 자, 우리 아이덴티티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과 똑같은 거죠. 자, 위서의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1300년쯤에 그 이련이 삼국유사에 당군 신화를 이제 실게 되죠. 당군 신화가 실리는 것은 결국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당군 신화를 통해서 그 고려 백성들이
근본이 있는 나라, 뼈대가 있는 나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도 좋다. 좋을 만큼 훌륭한 조상이 있다. 조상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이련이 상극유사의 신화를 짓게 되겠죠. 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신화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신화를 등장시키고 이 신화를 읽게 하고 신화를 읽으면서 어, 어, 그 조국에 대한 자긍심, 민족이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일체감, 뭐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조적인 측면에서 이 신화가 발동이 되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자, 그래서 이 당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고려 때 당군의 후손 이렇게 되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었는데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조선이라 불렀다. 이때는 중국의 고임금과 같은 시기이다. 고임금 여고 고와 같은 동시대이다. 자, 자,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환인이 있었는데, 환인이죠. 환인이 있었는데, 그 서자로서 한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다스리고자 했다.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본 즉 그곳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환웅으로 하여금 내려가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물이 3천명을 이끌고, 그죠? 환웅은 물이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곳을 일러서 신시다. 이렇게, 예, 불렀다 합니다. 자, 신시. 신이 세운 도시. 이렇게 되겠죠. 신시.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바로 한웅 천왕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웅 천왕은 흥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 질병과 법률, 선악 등을 위시한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우선 이제 본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본다면 우리나라가 조선이 그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그죠?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제석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 상제가 그죠? 이 상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한웅이 내려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신시이다. 그죠? 신이 만든 도시. 신시, 이렇게 되죠. 신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시를, 다스리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늘의 질서죠. 천부인 천부인 세계를 줘가지고 이 천부인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시하면 인간 세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서자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서자, 예전에 그, 이 다른 대학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음, 유토피아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했던 때가 있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 아시죠? 유토피아. 이, 제가 이제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 그러니까, 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문학 작품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뭐 조금 제 성향을 이제 여러분들 파악하셨겠죠. 예. 집착입니다. 집착. 굉장히 잡학. 이 뭐 하나의 얘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뭐 또 이 장르 저 장르 막 넘나드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뭐 기본이야 뭐 한문학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이 잡학이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예전에 의뢰할 때도 유토피아로 본 이제 오늘 뭐 이런 강의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자 이런 그 강의의 경우에는 사실 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뭐 요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뭐 어찌됐건 이제 이 저한테 이제 강의가 와서 참 한 학기 동안 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 결국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 생각, 그리고 사람,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처음에, 어, 이야기를 끌어가는, 부분에서 내가 끌어왔던 게, 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해서 끌어왔던 게 바로 단군 신화예요. 단군 신화와 단군과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입니다. 자, 이 단군과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습니까? 이 단군과 홍길동. 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단군과 홍길동. 어, 홍길동이 이제 서자잖아요. 서자다. 근데 우연히 이 삼국유사를 읽는데, 이 단군 신화를 읽는데, 그 서자. 이렇게 나왔어요. 서자. 서자. 이야. 이 뭐, 대단한 발견이죠.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서자예요, 서자. 환웅이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인 이 상제인데 제석신이죠. 하늘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환인의 장자는 하늘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장자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장자는 내려올 수가 없고 누가 내려옵니까? 바로 이제 대신 이제 서자에게 그 저기 가서 땅에 가서 네가 다스려라 이래 된 거죠. 근데 마침 이 환인도 한웅도 어,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인 이 장자는 하늘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뭐 일단 장자 중심이었던 세상 속에서 장자는 하늘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환웅이
그 대단한 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트인 그런 사람이죠. 이 서자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어요. 먹고 노는 일밖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노는 일밖에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임금의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인간 세상에 가서 한번 네 뜻을 펼쳐보지 않겠니?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yes sir 하고 내려가는 거지. 물론 평소에 자기가 뜻이 있었죠. 하늘나라든지 하늘나라라도 다스리라 하면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쨌건 장자 몫이니까 장자를 내가 뭐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 있었는데 땅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봐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내려오되 내려오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겠죠. 먼저 이미 한웅은 이 시나리오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려가 뭘 하고 내려갈 때 뭘 들고 내려가고 내가 나를 다스린다면 이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이 이제 천부인 이 세계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웅은 3천명, 3천, 천부인 세계, 3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3천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래서 이제 끌고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풍백, 그 다음에 우사, 운사 해서 이제 이 세 명의 신하를 거느렸어요. 세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그죠? 세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겁니다.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했다. 자, 요렇게 되니까 실제 요 인간 세상은 뭡니까? 하늘과 동일한 동일한 세상이 되는 거죠. 동일한 세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한웅이 설계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토피아가 바로 이 그 한웅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신시라고 하는 이 조선이죠. 이거예요. 유토피아. 음. 지금 공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때는 이제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가 이렇게 두 개가 넘나드는 서로 소통하는 이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지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신라 때까지도 이 천재와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넘나들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저기 재밌잖아요. 자,
이게 이제 유토피아가 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또 다른 세상, 인간들이 사는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신시에서 이게 펼쳐진 겁니다. 이걸 누가 설계를 했는가? 바로 한웅이 설계를 한 거죠. 자, 한웅이 이런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웅이 이 설계를 해서 쫙 다스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하늘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아주 멋지게 모든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지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이제 내 자식 또는 이제 인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불러 이제 동물들 중에서 의향이 있는 동물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때 온 동물이 바로 곰, 호랑이였다. 그래서 사람 되기를 한웅에게 키워냈다. 한웅은 맨입에 그죠? 공짜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공짜로 줄 수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자 격리예요. 격리. 격리. 예, 그죠?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웅의 일생 이렇게 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인이 되는 시점에 반드시 격리, 이 세상과 이렇게 이별하는 좀 떨어져 있는 격리의 기간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원이라든가 사원, 절이라든가 이쪽은 보면 우리 절에 가면 다리를 건너잖아요. 다리를 건너죠. 다리를 건넌다는 건 다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물길을 건너가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속세이고 이거는 신성한 세상이죠. 그리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대한민국의 그 어느 서원이든지 다 이렇게 물길을 건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서원을 들어서기 전의 마음과 서원을 들어선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이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격리의 기간입니다. 곰은 이것을 받아먹고 21일 동안 37에 21 해서 3주 동안 이제 이것을 이제 조심을 해서 여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범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웅녀는 이제 웅녀가 되었죠.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환웅이 사람으로 표현해서 그와 혼인했더니 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군 왕검이 태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새로운 일 또는 이제 뭐 중요한 일, 뭐 의미 있는 일 또는 이제 우리들 삶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엔 시련을 준다. 근데 그 시련을 넘어서지 못한다 하면 어, 이제 성취하지 못할 것이고
시련을 넘어서게 되면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웅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주몽, 고주몽이라든지 이런 영웅들은 항상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해서 영웅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시련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단군 신화에서도 그냥 사람으로 신이면 얏 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김유신이 얏 하면은 얏 도수를 부리면 여인으로 딱 변하고 얏 하면은 사람으로 탁 다시 돌아와요. 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꽃을 여인으로, 여인을 꽃으로 이렇게 도술로서 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환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환웅이 곰과 범에게 똑같이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죠. 금기의 시간, 스스로 성찰의 시간,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께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 당군 신화를 통해서도 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들도 그런 것이다. 당군 왕금은 이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여 년.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순우 이렇게 했을 때 요 임금이 그 태평성대의 첫 번째 임금이 요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쯤 되는 거니까 당궁왕금이 태어났을 때는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문헌으로 들어오는 요임금 시대와 같은 시절이다. 즉 이후 50년은 경인년이 아니고 정사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대가 하고 그다음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지금의 북한에 있는 평양성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 있는 평양성입니다.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국부를 조선이라고 했다. 자, 중국에 있는 평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양,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양은 어, 아니, 북한에 있는 평양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평양입니다. 주나라 호황이 왕위에 오른 김현윤의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1908세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주나라 호황? 평양성. 이고 즉위 50년의 경인 당고 즉위 원년 경인 평양성 사달 공물산 기자 당군 이 당경 이 아사달 신선 이 호왕이라 하는데 주나라 문왕입니다. 그죠? 주나라 문왕입니다. 요 주임금 이 주임금 때니까 이 주임금이 음, 이 중국의 이제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죠. 예,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입니다. 예, 그래서 문왕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주나라가 저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거든요. 하은주 이렇게 되는데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은나라, 그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해서 이 주나라 때부터 이제 한족이 다스리게 됩니다. 요때 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거왕이잖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왕이 이 주지육림을 통해서 아주 포악한 달기와 함께 이 포악한 짓을 하잖아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이 주왕인데
요 주황입니다. 요 주황인데 주황이 이 달기와 함께 에, 이제 그 주지육림에 빠지죠. 예, 주지육림. 그래서 이 주나라 주황이 달기를 만나가지고 달기와 함께 그렇게 합니다. 달기야, 어,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우리 경험해 보자. 이랬어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우리 경험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에 태우고 지지고 물에 삶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제 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정신병자처럼 그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악하게 하고 주지육림 해서 술로 못을 만들고 그다음에 못 옆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남자 아이들을 벌거벗겨서 세워놓고 이렇게 이게 바로 주지육림입니다. 이제 그래서 술로 만든 못에 배를 띄워놓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술이 떨어지면 이 뭐 술이 못못 물이 바로 술이니까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이 주지육림에 빠졌다가 어, 주지육림에 빠졌다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나라의 문왕이 주를 이 주인공 달기하고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자, 미자, 기자, 미자, 어, 기자와 미자와 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예, 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비간, 예, 비간이라고 하는 이세 충성된 신하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자는 저 주임금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죠. 그러자 미자는 홀홀이 떠나버립니다. 기자도 이 주임금에게 이래 하면 안 된다라고 간청을 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기자도 떠납니다. 비간만이 남아가지고 주임금에게 끝까지 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임금이 뭐라고 했느냐면 충신의 가슴에는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던데 네 심장에 일곱 개의 구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서 살아있는 이 비관을 그 가슴을 열어가지고 어,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포악했던 임금이 바로 이 주임금. 그래서 이 비관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나라의 문왕이 백성들의 뜻을 입어서 주를 없애게 됩니다.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은나라,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상나라라고 하는데 이 상나라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주나라의 시대가 열리자마자 맨 먼저 이 누구를 부르느냐면 바로 기자를 불러요. 기자를 불러서 기자에게 기자 조선해서 이 시급을 줘서 이제 조선을 기자에게 조선국 이렇게 해서 기자를 불러서 기자에게 주나라의 모든 체제를 갖추게 합니다. 아, 그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체제는 바로 이 기자가 만들었다. 이 기자를 기자조선 해서 조선국의 왕으로 봉하게 됩니다. 예, 이게 기자조선이에요. 그래서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렇게 되는데 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어서 자, 요렇게 되어서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로 요 이제 당군과
기자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동시대 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군은 1908년을 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신화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삼국유사 권1 고조선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당군 신화의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당군과 그다음에 기자와 요 같이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우리나라가 형성이 되는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당군 신화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 이야기를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뭐 이야기했던 요 부분이 있고, 자, 이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어, 뭐 다음에 한번 또 할까요? 이 홍길동전을 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저기 환웅이 서자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은 서자다. 같은 서자로서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 당군이 아니라 뭡니까? 요 당군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인과 환웅과 홍길동은 같은 처지였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던져놓고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군은 누구의 자식이다? 웅녀의 자식이다. 자, 환웅과 웅녀의 자식이 바로 당군이다. 라고 하는 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부, 손 이렇게 되겠죠. 자, 조부 손입니다. 그 이 손자는 누구의 자식이죠? 바로 상제의 자식이다. 한웅의 자식이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천과 그죠? 이 천과 하늘, 천과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아 다르다. 인은 한 조상이다. 천인.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님의 자손이에요. 하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어,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바로 삼국 그 유사의 이야기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신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선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신화에 대해서 또 당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신화는 원시 예술의 최고 형태다. 자, 첫 번째 이 신화에 대해서 한번 봐요. 신화는 이제 설화를 이야기할 때, 이 설화를 이야기할 때요, 설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뭐 설화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신화가 있고, 그죠? 이 신화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신화 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담이 있습니다. 민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화는 어떤 것이고, 전설은 어떤 것이고, 민담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요 부분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자, 일단 신화는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성. 신성성. 여기에 장소성도 있고요. 장소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등장인물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신성성이 거세가 돼버리면 신성성이 없으면 신화는 아닌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전설은 뭐냐? 장소가 분명하고 등장인물이 분명하다. 장소가 분명하고 등장인물이 분명하다는 거. 어? 장소. 어? 장소와 등장인물. 장소와 등장인물이 분명하다는 거. 어,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전설이 됩니다. 자, 이 민담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신성성이 거세가 됩니다. 신성성. 신성하지가 않아요. 자, 신성성이 거세가 된다. 신성성을 거세시킨다. X. 신성성이 없습니다. 신성성이 없습니다. 자, 민담은 장소도 불분명하고, 이 장소도 불분명하고, 등장인물도 불분명합니다. 사람도 불분명. 그러니까, 옛날 어느 시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전설은 장소와 시간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대신 신성성이 없다. 신화는 신성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기하고 대상하고 뭐 분명한데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가 이제 이 신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민담은 교훈적이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교훈성을 지니고 있어요. 민담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하는 동화 있죠. 동화가 바로 민담이에요. 동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설화를 이야기할 때 신화전설 민담이다. 이 설화 중에서 설화를 우리 이야기라 하잖아요. 이야기 중에는 신화가 맨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신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재밌는 시간들이 저로서는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신화전설 민담도 한번 찾아보고요. 요런 게 요런 차이를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재밌게 저 수업을 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